낭만닥터 조사부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조동찬 기자랑 코로나 때 많이 방송할 때 그때 코로나 지금 몇 달째입니다. 뭐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런 거 지금 또 할 일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의료대란 9주째. 네. 야, 이거 몇 주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상황? 네, 총선 이후 이제 뭔가 해결 지점이 네.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정부가 1년 유예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받았어요 그거.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네. 반박했고요. 그리고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은 뭐 강행하겠다. 이런 해석으로 의료계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 자신들의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고요. 여전히 강대강 구조 9주째 이어지고 있고요. 의료 대란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제 지인이 직장암 4기인데 부산에서 외래 진료가 안 잡힌다고 저에게 도움 요청 왔는데 저도 도와줄 수 없었고요. 제 친구 아버지가 전립선암 2기인데 외래가 넉 달 뒤에 잡혔습니다. 이 암은 예. 저는 제가 의사생활하고 기자생활한 이래로 이런 거 저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대형 병원 외에는 희소병 환자들은 다른 대안 없습니다. 희소병 환자들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요. 이 현상을 두고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뭐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영국에서는 갑상선암 2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OECD 평균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맞는 건지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 95% 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이상 없다고 말하지만요. 물론 시간이 축소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우리나라 소아 전문 응급센터 10개거든요.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전화해서. 기존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진료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빠진 자리가 그렇게 크거든요. 파견된 공보위 군의관 선생님들 애는 쓰시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환자단체가 얘기하는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부터 생각해달라고 하는 얘기 정말 좀 빨리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좀 잘 해결되는데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보이스가 안 나오잖아요. 네. 각 단체마다 입장 다 다르고 최근에는 의협 비대위원장하고 의협 회장 당선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뭐 수습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거 어때요 지금? 사실 의협 당선인 네. 임현택 당선인과 그다음에 현재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박단 전공의협의회 이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난주에 예. 박단 위원장이 이제 인용하긴 했지만 교수들도 예.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의대 교수들이 그래도 이 문제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전공의 대표가 의대 교수들을 직격하고 나서면 이거 저도 네. 사실 좀 뜨악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냐면 착취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일부지만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병원장들 그리고 재단 이사장들 뭐 이런 분들은 일부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료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병원의 이익을 생각해온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의대 교수들도 똑같은 입장이죠. 월급쟁이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라서 그런 부분은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선인, 비대위원장, 전공의 이 세 그룹은 어느 정도 이제 갈등이 봉합된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대한병원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건 주로 병원장들이 나오는 행사죠. 그리고 병원장들이 초대하는 자리인데 저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민수 차관이 등장해서 병원장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모습이 찍혔고 그게 지난 주말 의사들
그 단톡방에 가장 화제가 됐는데 다시 또 이게 좀 이 병원장들과 대한병원협회와 일반 의사들과의 갈등의 구조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와 해결을 피용자의 문제인가요? 예. 뭐 이런 건가? 예. 해결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어떤 협상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조금 좀 나중에 싸우더라도 지금은 한 목소리를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이건 또 정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복지부,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의 말이 좀 한 목소리로 그래야 서로 한 목소리가 돼야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이 4월 말이잖아요. 네. 그럼 시간은 째깍 다가오는데 네. 이거 만약에 4월 말 넘어서 자동 사직서 수리되면 이거 여기서 저 의대 교수들까지 빠져버리면 완전 붕괴되는 건데. 네. 일단 정부는 사직서 수리를 네. 못하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래요? 네. 사직은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의대 교수들이 자문한 변호사들은 뭐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뭐 그 얘기는 좀 있긴 있었죠. 예. 예, 저는 법은 잘 모르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이번 달 25일 지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예, 너무 지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사실 뭐 10주 이달 말이 되면 이제 거의 뭐 10주째가 됐는데 다들 지쳐 있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대형 병원의 사정이 얼마나 안 좋냐면 뭐 서울대병원 계열에서는 서울대 보라매 병원이 가장 안 좋은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당장 다음 달 간호사들의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네. 지금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다 줄였는데 그리고 아산병원이 지금 뭐 지난 뭐 저기 의료 대란 기관에 한 400억 넘게 적자가 됐고 이대로 가면 4,600억 원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게 돈의 문제를 다시 환자로 환원시켜 버리면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뒤에 숨어 있는 그 환자들의 고통을 빨리 생각해서 지금 어쨌거나 해결점을 찾는데 의료계와 정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손실난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보전을 해줬는데 아산병원이 밝혔죠. 네. 511억인가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 511억 원인가가 손해봤는데 정부가 보전해 준 건 16억 원. 네. 보전이 안 되죠. 10%도 안 되네. 네. 자, 일단은 정부는 지난번에 정확하게 가면 대통령이 네. 의료계가 단일안 가지고 오면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단일안 지금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의대에서? 아니, 단일화는 사실 의료계에서? 예. 과학적인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 안을 의대 정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제안한 3개의 논문도 사실 그게 거기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없지만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료계의 전반의 비판을 받았죠. 예. 그래서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과학적인 단일안을 만들기는 예.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빌딩을 뭐 갑자기 뭐 우리 저기에 100층짜리 짓자 예. 이게 갑자기 안 지어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려면 그래서 그 중재안으로 나왔던 게 1년 유예안이죠. 그 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를 네. 했거든요. 1년 네. 유예하자 이렇게. 네. 어제 그래서- 찌라시도 있었고. 네, 그 부분이 예.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일안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그걸 전공의들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2,000명을 그 일단은 공표한 이후에 예. 아예 1년간 0명으로 가는 거 정부도 힘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으로는 서로가 물러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생각해주고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그래야 이게 환자를 위한 극적인 타협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은영님은 이런 문자 주셨네요. 환자가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보시면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옳다고 하시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게도 하는 얘기, 의료계도 하는 얘기인 것 지금 이 같아요. 환자들만 생각하면 이 상처는 의료계도 정부도 똑같은 같은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재산적인 피해는 나중에 돈으로 보전하면 되는데
생명과 건강에 대한 거는 이거 시간이 지나고 보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정부도 의료계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